야, 여러분 홍준표, 배현진 뭐 우리한테 너무나 귀에 눈에 익숙한 이름인데 두 사람이 여러분 기억나세요? 한때는 정말 달달했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이런 지경이 됐답니다. 이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이 정보 처리가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스스로 자립해야지 왜 홍준표 대표를 따라다니냐 이렇게 질문들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벤진 대변인이 TV 홍카콜라 사장입니다. 나는 벤진 대변인이 사장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출연진에 불과하다. 홍준표가 벤진을 따라다니는 그런 구조지 거꾸로가 아니다. 우리가 아는 홍준표 전 시장이 저런 자세로 나올 사람이 아니잖아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저렇게 달달했어요. 저 때가 2018년이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시절인데요. 당시 대표를 홍준표 의원이 맡고 있었어요. 자유한국당 대표를. 그때 맡고 있을 때 배현진 당시에 이제 모 방송의 아나운서였잖아요. 이분을 영입을 합니다. 아하. 그래서 정치에 입문을 시킨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유튜브 방송 TV 홍카콜라라고 네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유튜브 방송을 운영하는데 배현진 씨를 사장으로 앉히고 아하. 제작을 맡깁니다. 오. 그래서 지금 출연도 같이 한 장면이 잠깐 나왔잖아요. 네네네. 그 화면이 그 장면인데 그래서 그때만 해도요. 배현진 씨는 홍준표 키즈로 불렸어요. 정치권에서. 기억나요. 네. 아하. 그래서 늘 함께 다니고 진짜 여러 장면이 한두 개면이 아니라 여러 장면이 있네요, 진짜. 네. 심지어는 비서실장 역할도 하면서 같이 다녔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실제 배현진 이제 의원이죠. 배현진 네. 의원이 송파을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는데 그때도 홍준표 대표가 이제 공천을 줘서 출마하게 된 거죠. 와. 그래서 정치권에 영입돼서 의원까지 되는데 홍준표 그 당시의 대표가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아하. 그러다 보니 이제 배현진 씨 입장에서는 본인을 키워준 정치이니까 홍준표 대표를 그때는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함께 네. 정치 활동을 했었죠. 아니 이렇게 달달했던 두 사람이 지금은 어떻게 됐길래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재근 평론가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두 사람의 길이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아하. 일단 배현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친윤,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 되면서 친한동훈계 요렇게 분류가 되면서 주류의 길로 가게 된 거고, 그다음에 홍준표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비판, 한동훈 전 대표 비판, 연이어 비판하면서 탈당까지 하게 된 겁니다. 맞아요. 네. 근데 지난 9일에 홍준표 전 시장이 네.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당을 망친 용병 세력이다. 유사 종교 집단을 적출하고 극우 유튜버들과 단절하지 않으면 당은 재기할 수 없다라고 또 독서를 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네. 배현진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한 관지즉 저, 불안 관지즉 불 그게 뭐예요? 이렇게 올렸거든요. 돼지 눈엔 돼지만 부처 눈엔 부처만 보인다. 어머머. 이렇게 쓰면서 네. 엄청난 얘기들을 했는데 네, 한번 읊어주세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홍준표 전 시장님의 일생 동력은 컴플렉스다. 어머. 찢어지게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상처와 서울대에 진학하지 못한 미련이 동료들을 향한 날카로운 인신공격으로 이어졌고 어머. 결국 외로운 은퇴를 자처했다. 인간적으로 연민을 느낀 적도 많다. 이제 은퇴도 하셨으니 서울법대 나온 한동훈 등 까마득한 후배들에 대한 질투와 경쟁심을 내려놓고 네. 평안한 노년에 집중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인신공격에 가까운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들으면서 놀랍네요. 근데 박선배 변호사님 이 홍준표 전 시장은 SNS에서 배현진 의원의 배자도 언급 안 했는데 왜 갑자기 느닷없이 배현진 의원이 나서서 지금 홍준표 전 시장한테 이렇게 일가라는 거예요? 지난 10일 홍준표 전 시장이 다시 글을 올립니다. 배현진 의원을 향해서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다. 딸 같은 애라 거두어 주었더니 인성이 그런 줄 몰랐다. 와. 헛된 욕망의 굴레에 집착하는 불나발 인생이다. 학력 콤플렉스로 줄 찾아 산말리 벌써 5번째 줄인데 그 끝은 어디인가. 오죽하면 기자들이 여의도 풍향계라고 하겠느냐. 사람의 탈을 쓰고 내한테 그러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야, 윤기현 변호사님 말로써 사람을 진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걸 진짜 두 사람이 지금 보여주는데 근데 지금 보세요. 서로가 서로한테 학력 콤플렉스가 있다고 막 지금 하는 건데요, 지금?
아니 학력 콤플렉스 얘기하기 전에 저분들을 저는 유치원보다 더 낮은 단계가 어린이집이잖아요. 어린이집에 조금 참관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 아이들이 뭔가가 마음에 안 들고 자기가 기분 나쁘게 뭐라는 줄 아세요? 불편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요? 뭔가 모르고 그러면 도와줘 이러더라고요. 제가 참관을 해봤어요. 네. 근데 그렇게 어린 아이들도 남에게 상처 주지 않게 해서 그런 말은 순화돼서 말을 쓰는데 네. 학력 컴플렉스 느끼던 말도 정치인이 나라들을 책임진다 분이 저렇게 용렬한 말로 치졸한 말로 감정을 거스리는 건 집안 싸움이지만 너무 보기도 부끄럽습니다. 아 근데 최진문 교수님 네네. 이거 하나만 아마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해석을 좀 해야 되니까 네. 지금 홍준표 전 시장이 배현진 의원을 뭐 향해서 쓴 표현 중에 오죽하면 기자들이 여의도 풍향계라고 하지 않았겠느냐. 이게 여의도 풍향계가 무슨 말이에요? 권력을 향해서 불나방처럼 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의도 풍향계라는 게 지금 권력이 어디 있냐를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바로 배현진이 어디 갔냐를 보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영입해서 국회의원 만들어줬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2021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변인 참. 당선인 대변인 됐죠. 당선인 대변인을 하면서 그쪽으로 갔다가 그리고 이제 친한계가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때 또 친한계 활동을 했었어요. 그리고 김문수 의원이 그러니까 전 경기지사가 대선 후보가 될 때 거기 가서 또 선대위에 합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지금 전 시장은 배현진 씨가 이렇게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권력만 쫓아다니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의도 풍향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아하. 가뜩이나 어지러운 정치판에 그 사이 두 사람의 이 SNS 설전이 계속해서 이어질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